안녕하세요. 24년도 1월 랩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행팀 석사과정 이관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랩미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김명주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셨던 그 균형 제어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과 그다음에 이 균형 제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벽진자하고의 플라이휠 모델을 부착한 이 LIFM 다이나믹스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그 앵클 힙 스텝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을 잠시 제외하고 앵클과 힙을 연구한 그 기존의 선행 연구는 뭐가 있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미래에 제가 어떻게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싶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영상과 같이 로봇이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뭐 로봇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로봇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장비가 있으면 장비가 파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연구자의 많은 과업이자 연구 주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로봇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사람의 균형 전략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균형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인간은 다음과 같은 세 전략을 통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앵클, 그 다음에 힙, 스텝 전략인데요. 이 앵클 전략으로는 이제 발목을 중심으로 모멘트 내지는 토크를 발생시켜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힙 전략으로는 이제 앵클만으로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이 앵클과 반대되는 방향의 힙의 모멘트를 그 순간적으로 발생시켜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은 이제 발을 내딛고자 하는 스윙발의 착지 위치나 내지는 시간 등을 가변해서 조금 더 강건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헤이비어들을 어떻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다면, 일단 저는 모델론자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홀바디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간단하게 라이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PT에는 이제 막 역진자 모델을 사용한 이런 균형 제어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다이나믹스를 알기 전에 몇 가지 물리량들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앞서 왼쪽 아래에서 C와 그리고 끝사인은 각각 COM과 캡처 포인트를 의미하는데 이제 캡처 포인트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로봇이 멈추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OM과 캡처 포인트는 각각 중심부의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제 PG 그리고 PC는 각각 제로 모멘트 포인트 그리고 센트럴 엘리먼트 피봇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이 점은 이제 로봇의 발과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컨택을 평가하거나 또는 제어에 사용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두 물리량이 정의하는 바는 이제 수평과 브라운드 리액션 포스에 의한 행성 방향 엘리먼트 성분이 0이 되는 점이다라고 이제 나이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발과 발이 이루는 그 지지다각형이 있는데 이 지지다각형 내부에 GMP는 구속되어 있는 반면에 CMP는 그 밖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CMP가 벗어나게 되면 이 GMP와의 차이만큼 이제 중심부의 모멘트를 비례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 두 가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4개를 우리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봇이 이제 계획된 COM 내지는 캡처 포인트 궤적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걷겠지만 이제 실생활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장애물이 있거나 누가 로봇을 미는 경우에는 계획된 궤적을 잘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질량 중심의 궤적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GMP 제어 입력을 사용해서 뉴턴 그 운동 방정식을 기반으로 리니어 포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생성된 리니어 포스를 바탕으로 이제 앵클에 필요한 토크 입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제 앵클 스트래티지에 필요한 그 앵클 토크는 각각 COM 에러 내지는 캡처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GMP 입력이 발현되고 이 GMP를 따라가기 위해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앵클 전략으로도 로봇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로봇의 그 GMP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다각형 내부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각 다각형의 엣지, 즉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로봇이 더 이상 그 발목을 통해 COM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심부에 추가적인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서 리니어 폴스를 만들면서 COM을 제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힙 전략이고 이때 만들어진 힙 모멘트를 전신 내지는 상체 관절로 제어하면 로봇이 이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앵클과 힙 전략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뭐 로봇의 컨피규레이션상 앵클과 힙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텝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략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고스란히 뭉겨 담게 되면 이제 이론상 그 COM과 캡처 포인트 에러를 줄이면서 안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LITFM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태핑은 잠시 제쳐두고 앵클과 힙을 기반으로 어떻게 로봇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세 가지 논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리는 세 가지 논문은 이제 LITFM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한 좀 제가 생각한 기저가 되는 논문이고 중요한 논문이라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전에 앞서 어떻게 이 균형을 제어하기 위해 모멘텀을 만들어냈는가를 먼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그럼 어떻게 제어했지? 그 다음에 모멘텀을 제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원래 동작으로 돌아왔는가를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왜 집중적으로 봐야 하냐면 로봇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작은 각각 반대되는 모션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제어가 같이 고려되면 서로 각각의 성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 연구자들은 어떻게 고려했는가를 또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까지 고려하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DLR에서 제안된 연구인데 좀 수식이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봇이 두 발 내지는 한 발로 지지하고 있을 때 다양한 방향의 외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COM의 에러를 바탕으로 임피던스를 만들고 이 임피던스를 기반으로 이제 발목 좌표계를 중심으로 한 모멘트가 생성됩니다. 즉 정리해서 이걸 타워 컨트롤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MP는 이 지지다각형 내부에서 종속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지지다각형을 기반으로 우리가 앵클 토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리밋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워 스레시홀드라고 명명하게 되면 이제 2번에서 그 모멘트를 생성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이 타워 컨트롤, 즉 COM 임피던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멘트가 이 스레시홀드 값보다 작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해 앵클만으로 그냥 COM의 에러를 추정할 수 있다, 에러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값이 앵클에 들어가게 되고 이와 반대로 이제 COM 임피던스 모멘트가 그 스레시홀드 값보다 이상이 되면 이제 앵클만으로는 제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 추가적인 상체 그 CAM 레퍼런스가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컨트롤의 앵클 값을 뺀 것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모멘트는 적분돼서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그 모멘텀을 제어하는 3번과 같은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코스트는 이제 CAM을 모멘텀을 어떻게 제어했는가를 보여주는 텀인데 이제 Centered Angular Momentum Matrix라는 로봇의 상체 관절 각속도와 모멘텀에 대한 관계식을 정의해서 이 코스트에 대한 에러가 적어지도록 먼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어떻게 초기 자세로 돌아오는가를 바라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체 관절값을 초기로 돌아오는 코스트 각각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초기 자세로 돌아오는 것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퓨처 워크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균형을 잘 유지하고 초기로도 잘 돌아오는 웨이트를 초기에 잘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안됐던 논문이 바로바로 저희 연구실에서 제안된 논문입니다. 어, 지금 선배님의 아이버스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기존 논문과 다르게 한 발 내지 두 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로봇이 진짜 보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은 이제 COM이 아니라 캡처 포인트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 포인트를 에러를 기반으로 또 CMP,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 모멘트 피봇 입력이 계산이 되고요. 이때 이 센트럴 모멘트 피봇이 그 지지다각형 내부에 있으면 GMP로만 사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트가 필요해서 GMP와 모멘트로 두 가지를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GMP는 하체 관절값으로 반영이 되고 모멘트는 이제 상체 관절값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계산된 GMP 입력값은 GMP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그에 필요한 앵클 토크로 계산이 되고 앵클 토크를 발현하기 위한 발의 위치와 회전값으로 계산이 돼서 RK를 통해 하체 관절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필요한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모멘텀으로 적분을 해서 이 모멘텀 값을 이제 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상체 관절 값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선 연구와 다른 점은 이 트레이드오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인 계층적 QP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는 이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CAM 조에 더욱더 강한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다음 계층에 이제 초기 자세로 돌아오기 위한 그 태스크의 텀을 두어서 이 두 태스크 간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계층적 QP로 완화했다라는 것이 많은 논문의 기여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이 IHMC라는 단체에서 제안된 논문인데 이제 로봇이 이렇게 선이나 면 내지는 점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나, 앵클과 힙전약을 통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나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겟은 저희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캡처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제어하였고 이제 앞선 두 논문과 다르게 이제 앵글러 모멘텀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그 펜듈럼 기반의 다이나믹스에서 발생하는 폴스를 직접적으로 로봇에 IK를 풀어서 가속도를 계산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그 펜듈럼 기반의 다이나믹스가 앵귤러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 앵클 토크가 힙 모멘트와 앵클 모멘트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리니어 폴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해도 앵클과 힙 전략이 각각 전신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기 자세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 핸드의 자코비안을 기반으로 이제 손의 가속도를 따라가게끔 이제 설정을 하였는데 이제 그 모멘텀을 제어하기 위한 웨이트를 Q1, 그 다음에 핸드의 가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웨이트를 Q2라고 정리를 하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로봇이 잘 서 있을 때는 이제 캡처 포인트 에러가 적을 때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올려서 로봇이 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로봇이 다음과 같은 선 블록을 밟게 되면 순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캡처 포인트 에러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다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모멘텀에 대한 웨이트 Q1을 올림으로써 이런 초기 자세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제어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저희 연구실과 IHMC 같은 경우에는 제어의 타겟은 캡처 포인트였다. DLR은 COM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DLR에서 또 제안된 논문을 보면은 다시 캡처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큰 차이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DLR은 그냥 이 연구에서는 지지 상태였고 다이버스와 IHMC는 보행 상태였는데 이제 DLR에서 보행에 관련된 논문을 출판한 때는 또 캡처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큰 차이가 되고 그다음에 제어는 이제 저희 연구실과 DLR은 각각 앵귤러 모멘텀을 제어한 반면에 IHMC에서는 이제 LIPFM 다이나믹스에서 발생하는 리니어 폴스를 제어하는 이제 IK를 풀었다는 것이고요. 초기 자세로 돌아오는 것은 DLR은 뭐 그냥 잘 웨이트를 처음에 선정한 것 같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계층적 QP,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IHMC에서는 이제 웨이트를 휴리스틱하게 튜닝했다는 것이 두 연구 간의 차이고 이 부분도 좀 잘 분석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앞선 그 아이고스에서 제안된 논문에서 정밀하게 계산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포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 문제 계산할 부분은 무엇이냐 하였냐면 이제 하체 관절을 계산할 때는 상체 관절이 고려되지 않고 그에 반대로 상체 관절을 계산할 때는 하체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때 이 각각 하체를 계산할 때 상체가 외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그 선배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COM 작곡변을 기반으로 이제 전신 관절을 계산하는 포뮬레이션을 정의해서 이제 왼쪽 영상과 같이 로봇이 문제없이 걸으면서 Y 방향에 외란이 들어왔을 때 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김명주 임대교 박경재 선배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생각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번 연구와 다르게 이 방향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요.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어를 할 때 자기 충돌을 발생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왼쪽 팔에 대한 링크와 그리고 왼쪽 힙 조인트가 부딪히면서 지금 화살표가 이제 컨택 폴스인데 부딪히면서 이런 힘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죠. 이 말인즉슨 장단기적으로 로봇에 큰 파손 및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을 회피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인트 리밋을 수정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균형제어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그냥 아예 관절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자기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반영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부분이 이제 포텐셜 필드나 그 컨트롤 배리어 펑션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고 이제 많은 논문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이제 후자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균형 제어에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이 다음과 같은 그 계단을 보행할 때 이제 어떻게 적법한 앵클 힙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으로는 기존의 평지를 걷고 있을 때 로봇이 GMP 내지는 뭐 2차원의 캡처 포인트를 기반으로 로봇이 보행하게 되면 이 계단을 걸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적절한 모멘텀을 생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리량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GMP와 캡처 포인트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이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앵클과 힙을 어떻게 계단에서 발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였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